미국의 단기채 규모가 예상 밖으로 늘어나고 지금 얘기는 조선일보 뉴스인데요. 늘어나는 나랏빛 단기채 증가 이렇게 시한폭탄 이렇게 짧은 만기로 해서 미국 국채 규모가 만기 도령 2025년 만기 도래 미국 채무 3조 달러 4,4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올해 말에 이렇게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했는지. 이게 지금 뉴스가 2025년 2월 6일자 조선일보 뉴스인데요. 1년 만기의 단기 국채를 비중을 많이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보통 20% 남짓 정도만 부채를 이렇게 단기채를 하는데 단기채를 급증해서 총 국채 발행 잔액 현재 28조 2천억 달러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의 20% 비율을 놓은 초기 단기차가 2조 달러, 거의 10% 남짓 이렇게 늘어난 거죠. 7, 8%. 그래서 경기부 위에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한꺼번에 만기가 이게 도래를 하게 되면요 상환 부담이 커지게 금리 충격을 그리고 금리가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35조 달러의 나랏빚을 주고 있는데 단기채의 대규모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장기채 비율을 줄이고 장기채의 비율을 높이면 금리가 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가진 이런 데나 미국 국채를 가진 쪽에 상당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은행과 전 세계 중앙은행에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지금 금리 인하는 했어요.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는 했는데 금리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융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상황 부동산 채권 규모를 볼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채권 규모가 2020년까지 만기가 약간 2조 달러, 2,706조 원 상당에게 차원이 어려울 수 있다.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구글 자료예요. 중도 5년 내 만기 도래 예정인 금액이 7,700억 달러, 1,040조 원에 이른다. 그럼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2026년 본격적으로 만기가 상환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돌아오게 돼. 그런 금리 충격이 있겠죠. 미국의 금리가 급상승할 수도 있고 미국 달러 표시 채권 보유자들은 다소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 만기 도래가 이게 향후 5년 내에 7,700억 달러, 올해 만기 도래는 9,290억 달러, 1,257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대출 중에 몇 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차원이 어려우면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이 된다는 거죠. 금리 상승이나 이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해 빌려서 투자상 수령한 사람들이 지속해서 가치를 못하죠. 부동산 가치 하락이나 대출 상환 부담 등이 미국에 다시 한번 2026년도에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확산이 이게 지금 미국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만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2,000조 원 사업은행 근데 지금 미국의 자료를 제가 구글을 통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국의 금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내년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좋다라는 얘기보다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쟁은 강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미국의 경쟁이 강하면 빚을 빌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장사 잘 되는 데서 빚을 빌린다면 그렇죠. 자금 말로는 엄청나게 잘 된다지만 빚을 빌린다면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씀이죠. 자금 조달 금리.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2025년 1월달 뉴스인데요. 이게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상황 개선, 자금 조달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채금리가 이게 1월달에서 좀 올랐다라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아졌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금리에서는 이렇게 불안을, 그렇죠. 좀 더 자금을 이렇게 임대를 많이 줘야지 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 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보유한 이렇게 은행들이 다 대규모 손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런 손실 부분이 다시 한번 되풀이될 수도 있다. 2026년대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을 보게 돼 보여야 되는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매각하거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네. 자금 조달의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코글루 전무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경제에 나온 뉴스입니다. 2조 규모의 대출 만기 도래 2025년 10월 30일자 뉴스고요. 펀더멘탈 아니요. 추가 금리나 이런 거래량 상승 기대를 하는데 시장 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2조 달러 규모의 대출 만기가 상업용 부동산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022년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10%에서 50%가량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뚜렷이 공실률이 해결됐다거나 이런 주요 증거는 아주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라는 데에서 지출이 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소비 여력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인코글루 전무가 거래량은 협약 상태,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데 장기적인 전망은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 2020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년간 거래가 줄면서 대출 기한들이 연장과 유예를 거듭했지만 이제 만기가 또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정 부동산 가치가 하락이 만약에 예상된다 그러면 손실을 보고 은행은 그걸 대출을 연장을 해주지 않죠. 이렇게 했을수록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24년도에 뉴스인데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고. 그래서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4년 4월 3일자 뉴스인데요. 구글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대출 주권 1조 4천억 달러 7,700 향후 5년 내 만기 도래다. 만기 도래면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상업용 그것을 연장을 해줬을 때 은행들의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그것을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거 손실이 예상되면 연장을 잘 해주지 않거나 팔아버리죠. 그래서 남들이 모르기 전에 팔아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떠안는 외국 투자가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들 내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2025년 2026년도에는 여튼 4,58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620조 원인데요. 2026년도까지
은행 대출 비중이 여기서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 만기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만기가 계속돼야 하는데 새로운 주인이 그것을 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투자를 미국에 했다 그러면 그렇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분할해서 하는데요. 그 정도 자금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리고 특정 모든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특정 분야에 그치기 때문에 투자는 전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어렵다.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거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소비여력이 높지 않다. 그런 거에서 누가 공시를 채우려 들어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2024년, 26년까지 3년 만기 이렇게 2,002조 달러가 부동산 대출가 돌아온다는데 2026년까지 은행 대출이 5,980억 달러. 이전에서 이런 부분이 은행 대출 비중이라는 그래서 이들이 파생 상품을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파생 상품을. 그러면 거기에서 연관된 부실이 예상되잖아요. 채권,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파생 상품 많이 발행했는데 그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 여러분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불안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업용 비동산 문제는 미국에서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피스 부분은 높은 공실률이 여전히 되고 있고요. 2026년까지 공실률이 17%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부러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구글 자료에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재 부실 자산 규모가 오피스가 830억, 오피스가 25% 883억 달러, 아파트 부분이 1200억 달러, 30% 다음으로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데요. 향후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미국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래스카 쪽으로 물려트고 전 세계 그렇죠. 중남미를 하나로 묶고 거기에 미국의 통화를 찍어서 미국의 영국의 파운드화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국과 같이 가죠. 영국이 먼저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영연방까지도 해서 달러권으로 좀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연방부 정보부 부채가 사실상 좀 늘어난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단기 자금을 위주로 해서 금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장기채 발행보다는 단기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향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상환을 해야 되니까 자금이 널널하면 장기채를 하죠. 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시장이 잘 하지 않다면 금리를 자극하지 않게 단기채를 갖다 발행을 했다면 그것이 상환 부담이 있겠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럼 미국의 금리가 자극될 수 있다. 이게 뭐 중앙은행이 내렸을지라도 상관없이 시장 금리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일단 잠재적 부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향후 미 달러가 다시 한번 금융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국 채권을 오랫동안 보유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이게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